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을 지역구로 둔 오선의 중진 의원인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앞서선 뉴스브리핑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엄중하잖아요. 네. 지금 하루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이고요. 임시 선병을 진료소에서 이 감염자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 상황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날씨도 춥고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예. 여러분들께서도 불안해하실 거고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을 냉정해 보면은 사실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데 반면에 확진자나 사망자 수는 이제 크게 낮지 않습니까? 예. 정부의 노력 또 국민들의 협조로 일단 방역에 성공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번 겨울이 큰 이제 위기인데요. 이 위기 상황을 지난 1년 동안의 경험과 또 노하우를 바탕으로 잘 이제 헤쳐나가야 되겠고요. 단지 이 최근에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이 백신마저도 예. 경쟁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유감이고요.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또 보수 진보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과 정부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제 격상 문제를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특히 수도권에는 좀 어떻게 격상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이 높은데요. 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방역 당국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할 문제고 저희 정치인들이 여기 대해서 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거의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백신 얘기를 하셔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그 미식약처 승인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 국내 도입도 좀 늦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그 역시도 이제 그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거는 직절해 보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방역 당국과 또 관계 당국 또 전문가들이 뭐 정확하고 적절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국민들은 당국을 신뢰를 해주시고 함께 동참하고 협조하는 그런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임시국회 중입니다만 이 주요 쟁점 법안들은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이 국정원법 또 남북관계 발전법. 근데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 발의하신 일하는 국회법도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하는 법 국회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게 세 가지인데요. 예. 먼저 이제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국회가 1월, 3월, 5월, 7월에는 열지가 않거든요. 열지 않다는 거는 상임위나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 중에서 3월하고 5월 달에는 이제 국회가 열도록 그렇게 의무화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상임위 전체 회의를 월 2회 이상 의무화하고요. 예. 또 법안 소위를 월 3회 이상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세 번째는 의원들이 상임위 출석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보면은 좀 지역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은 의원님들이 상임위 출석하지 않고 또 내지는 상임위 뭐 얼굴만 비추고 지역으로 내려가시거든요. 이런 예. 거를 이제 막게 되면은 이제 민생 국회가 되어서 지금 집권받는 국회 모습이 한골탈퇴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예. 지금은 이 본회의 출석은 공개가 되는데 이 상임위 출석은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상임위는 뭐 가령 정세균 총리님 같은 경우에
직전에 국회의원 하실 때 다선이시지만은 가장 아주 열심히 출석하셨거든요. 예. 이걸 아는 분들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게 공개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릴 권한을 드려야죠. 그 국민들이 아셔야 되죠. 네. 예, 상임위나 이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제 월 몇 회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안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열어서 뭔가를 또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겠네요. 네, 이제 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국회가 될 것이고요. 예. 이것은 뭐 야당 의원님들도 몇 분들이 함께 발의를 해서 이게 병합 심의가 된 거기 때문에 야당도 함께 동참하면서 이것은 여야가 일단 뭐 일을 열심히 해야죠. 야당에서는 근데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발 가치도 없고요. 예. 열심히 공부하자는 것인데 뭐 누가 이걸 비판하겠습니까? 야당 의원님들도 함께 발의를 하신 법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제 원내 입성하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연이어서 이 5번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지금 5선의 중진이시고요. 그동안 이제 의정 활동의 성과도 이제 많으셨겠지만 어떠세요? 좀 21대 정기국회에서 좀 미진했다 이렇게 싶은 게 있다면은. 아직 시작인데요. 예. 여전히 뭐 소위 그 식물국회, 동물국회 아직 동물국회 모습은 크게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예. 여전히 이제 일하지 않고 서로 싸우는 그런 국회 모습이 국민들에게 부끄럽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일하는 국회 모습을 통해서 국회가 이제 180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만 이 국회 이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이 중국에 있는 종과 인천에 있는 종을 교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연인가요? 네. 그 중국 대련의 리슌 박물관을 가면요. 예. 그 현관 로비에 커다란 범종이 있어요. 이 범종이 금강산 장안사에 있었던 그 기왕후 범종인데요. 예. 그 이제 공여로 중국에 끌려가서 이제 국모가 된 원나라 이제 기왕후가 조국 장안사를 중창하면서 만든 종이 이 기왕후 범종인데요. 네. 이 종을 1906년 당시에 이제 금강산 이제 장안사에 있었죠. 이 예. 범종을 일제가 이제 만주국으로 가져가요. 조선의 혼을 이제 뭐 뺏어가겠다 그런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중국 리슌 박물관에 있고요. 한편 인천시립박물관을 가보시면은 청나라 범종이 있어요. 예. 이건 역시 이제 일제가 청나라 시대의 중국종을 우리나라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부평 기지창에 이제 이 종을 무기 재료로 이제 쓰려고 가지고 온 건데요. 근데 예. 갑자기 8.15 해방이 나면서 종을 녹이지 못하고 이제 일제가 이제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 청나라 범종과 기왕후 범종을 이제 교환하자는 그 제안을 제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장관에게 드렸던 것이고요. 예. 이 기왕후 종과 이 청나라 종을 통해서 이게 종이 그 남북 평화 그리고 동북아 평화의 그런 메시지를 충분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좀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그런 잘못도 용서하고 이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다행히도 불교계 차원의 이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그럼 어떻게 좀 뭐 종을 교환하는 문제는 좀 외교적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저를 비롯한 몇몇 이제 민간인 분들의 노력이 수년 동안 이제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 조계종 종단 어르신들이 예.
이건 이제 불교계가 나서야 된다 하면서 최근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교계와 함께 정부가 이 문제를 잘 풀면은 뭐 남북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좋은 계기가 네.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안사, 유점사 사실은 좀 복원을 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요. 예, 불교계에서는 또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남북 관계가 지금 풀리질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답보 상태에 좀 아쉬운데요. 반대로 이 문화재를 통해서 남북 평화의 또 물꼬를 네.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뭐 워낙 뜨거운 쟁점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또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이 공수처의 출범, 뭐 이게 다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국이 이제 일단락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넘어가는 건데요. 네. 이 페이지 속에는 불가피하게 이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이제 각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이제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6개월 징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이제 유감이죠. 예. 윤석열 총장이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거나 버티기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먼저 반성과 이제 사과가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판사들을 이제 사찰을 했다는 게 심각한데요. 이게 예. 어떻게 정직 뭐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자, 그런데 윤 총장이 스스로 이제 그치를 정할 것 같지 않으니까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부드러운 듯 하지만 마음 먹으면 무서운 분인데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검찰개혁이 시대정신이지 않습니까? 시대정신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저는 자멸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뭐 징계도 징계지만 즉각 사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사임은 본인이 사임을 해야 되는데 버티기 예. 하니까 이제 한판 해보자는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 소송을 하는 거를 이제 한판 하자는 걸로 받아들이시는 거네요. 저는 이건 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참 어리석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이 촛불혁명 당시에 이 최순실 게이트 이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하셨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안이 또 가결된 지도 이제 4년이 넘었습니다. 뭐 최근의 상황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당은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이제 탄핵된 지가 4년이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예. 뭐 과히 별로 이제 유쾌한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 총장에게 묻고 싶어요. 예. 왜 총장 된 이후에 그 최순실 이명박의 그 해외 은닉 재산을 왜 전혀 건드리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았을지. 사실 총장 처음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은 특검 시절에 윤석열 검사가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손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그래서 과거 불의의 시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숨겨놓은 은닉재산, 이게 다 국민의 피와 땀인데요. 이것이 전혀 이게 찾아내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씁쓸하고요. 두 예. 번째로, 당시
뭐 탄핵을 시켰던 국민들이 요구했던 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재벌개혁 네 가지 개혁까지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개혁 겨우 이제 페이지를 지금 넘기고 있고 결국에는 언론, 교육, 재벌개혁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참 유쾌하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의원님 얘기하신 이 중국에 있는 우리의 종과 또 인천에 있는 우리의 종, 이 교환하면서 이 남북 간에 좀 물꼬가 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